집이 넘어갔어요. 우리가 35년간 살던 집이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 62세 김미숙 씨가 캐리어를 끌고 나서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퇴거 통지서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65세 남편 김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해결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김미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4억까지 날아간 상황에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과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중산층 가정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집이 넘어갔어요. 우리가 35년간 살던 집이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 62세 김미숙 씨가 캐리어를 끌고 나서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퇴거 통지서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65세 남편 김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해결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김미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4억까지 날아간 상황에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과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중산층 가정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김민수 씨 65세.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며 과장까지 승진한 성실한 가장입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는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죠. 김미숙 씨 62세. 명문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존경받는 선생님입니다. 첫째 딸 김지영 씨 30세. 간호사로 일하며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 딸 김지원 씨 27세. 회사원으로 연애 중이며 곧 프러포즈를 받을 예정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중산층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35년간 숨겨온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했어요. 하지만 벌어오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썼죠. 김미숙 씨의 첫 번째 폭탄 고백입니다. 2023년 2월 김민수 씨가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을 정리하려던 계획은 처음부터 틀어졌습니다. 퇴직금이 1억 원인데 빚이 4억 5천만 원이래요. 김미숙 씨가 처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거실. 여보, 카드 대금 명세서 좀 보자. 그걸 왜 봐? 내가 알아서 해. 퇴직했으니까 가계부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오후 3시 은행에서 온 전화. 따르릉 김민수님, 연체된 대출금 상환 일정 협의차 연락드렸습니다. 김미숙 씨는 그제야 남편의 숨겨진 빚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 11시 침실. 도대체 빚이 얼마야? 많지 않아. 조금만 기다리면 다 갚을 수 있어. 정확히 얼마냐고. 4억. 좀 넘어.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김미숙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신혼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1988년 신혼 시절 김민수 씨는 이미 소비 패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벌써 집을 샀는데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김민수 씨에게는 2살 위 형이 있었습니다. 의사인 형은 이미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김민수 씨는 심한 열등감을 느꼈죠. 우리 형은 뭐든지 나보다 먼저 해. 나도 질 수 없어.
문제는 형과 경제적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992년 전세 아파트 계약 갱신 시기. 전세금을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달래. 그럼 어떻게 해? 돈이 어디 있어? 당신 적금 해약하고 부모님께 좀 빌려서. 김미숙 씨는 시댁에 머리를 숙여 돈을 빌렸습니다. 그때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패턴이 35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노력했죠. 동료의 증언. 민수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먼저 와서 준비하고 상사들한테도 잘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어딘가 부족했어요. 승진에 번번이 밀렸어요. 동기들은 다 부장이 되는데 저만 과장해서 끝났죠. 김민수 씨의 쓰라린 고백입니다. 문제는 능력에 비해 욕심이 너무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 주식 투자 시작. 형님이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대. 나도 해봐야겠어. 결과 5천만 원 손실. 2000년 인터넷 사업 도전. IT 시대야. 늦으면 안 돼. 결과 투자금 3천만 원 전액 손실. 2008년 부동산 투자. 지금이 기회야. 집값이 더 오를 거야. 결과 갭 투자로 1억 원 손실. 2018년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이 1억까지 간다는데 지금 안 사면 후회해. 결과 1억 5천만 원 손실. 2020년 주식 비투자. 코로나로 주식이 바닥이야. 대출 받아서라도 지금 사야 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능력이야. 은행에서 내 신용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결과 대출금 1억 원 전액 손실. 매번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성공한다며 도전했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할 때마다 김민수 씨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다 레버리지를 썼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건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야.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미숙 씨의 카드를 몰래 사용한 일이었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여보, 제 카드 본 적 있어요? 카드? 없는데. 이상하네. 분명히 지갑에 넣어뒀는데. 다음 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김미숙 씨는 경악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800만 원. 현금 서비스 500만 원. 식당 150만 원. 당신이 제 카드 썼죠?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곧 갚을게. 갚을게라고. 언제요? 다음 달에. 하지만 다음 달에 돌아온 것은 원금의 절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갚을 거예요? 조금씩 갚을게. 이해해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미숙 씨의 카드, 적금 통장, 심지어 딸들 명의로 만든 카드까지 몰래 사용했죠. 김미숙 씨의 증언. 제 월급 통장까지 가져가더라고요. 생활비 넣어주려고라고 하면서 절반은 다른 곳에 쓰고 35년간 제대로 된 가계부 한 번 못 써봤어요. 그럼에도 김미숙 씨가 이혼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딸들 결혼에 방해가 될까봐 무서웠어요. 큰딸 지영이가 간호사가 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2020년 큰딸의 연애 소식. 엄마 남자친구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대. 김미숙 씨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에 집이 경매 위기에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혹시 우리 경제 상황 알면 결혼 반대하실까 봐.
결국 김미숙 씨는 자신의 적금까지 해약해서 집을 꾸몄습니다. 둘째 딸 지원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하는 남자친구가 경제관념이 투철한 집안이래요. 혹시 우리 집 사정 알면. 김미숙 씨는 35년간 이런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도 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정말 이혼 서류를 써서 들고 갔어요. 근데 큰딸이 엄마 나 결혼할 때까지만 기다려줄 수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참았습니다. 2023년 5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요. 35년간 살던 전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4억 원의 보증금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민수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괜찮아. 다른 집 구하면 돼. 보증금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받을 수 있을 거야. 조금씩이라뇨? 4억이에요. 세상 일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그 순간 김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35년간 한 번도 경제적 책임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형님한테 좀 빌려달라고 해봐. 김민수 씨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35년간 누적된 김민수 씨의 빚 때문에 형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했죠. 그날 밤 김미숙 씨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35년간 제대로 산 적이 없어요. 뭔 소리야? 나는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요. 가족 카드 몰래 쓰고 제 적금 해약하고 딸들 명의로 대출받는 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남자로서 체면도 있고. 체면이요? 35년간 빚더미에 앉혀놓고 무슨 체면이에요? 형님은 성공했는데 나만. 또 형님 이야기예요. 35년간 형님 따라 하려다가 우리 가족이 이 꼴 난 거 모르세요? 그날 밤 김미숙 씨는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딸들이 성인이 된 상황.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죠. 이혼하자고 하니까 딸들한테 창피하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며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수 씨는 법적 이혼은 거부했지만 김미숙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럼 각자 살아요.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요. 현재 김미숙 씨는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 돈을 제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반면 김민수 씨는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지내니까 더 힘들어요. 집안일도 서툴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좀 과했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남자로서 성공하고 싶었던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큰딸 지영 씨는 결국 결혼을 1년 연기했습니다. 부모님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남자친구한테 말했어요. 다행히 이해해 주더라고요. 둘째 딸 지원 씨는 더 직설적입니다. 솔직히 아버지 때문에 창피했어요. 친구들은 부모님이 집 사주시는데 우리는 빚까지 떠안게 생겼으니까. 엄마가 조론 선택한 거 이해해요. 현재 두 딸 모두 어머니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빚을 정리하면 다시 합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조론 1년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미숙 씨는 파트타임으로 논술 강사를 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 벌어요. 원룸 월세 50만 원의 생활비 포함해서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남은 돈은 적금도 넣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봐요. 반면 김민수 씨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65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경비, 택배 분류.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서 빚 이자만 내기도 빠듯해요. 현재도 이 부부의 이야기는 진행 중입니다. 김민수 씨는 여전히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미숙 씨는 회의적입니다. 35년간 반복된 패턴이 65세에 바뀔까요? 또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겠죠. 과연 이 부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경제적 무능력과 무책임함으로 가정을 파탄낸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35년간 참고 살다가 62세에 독립한 김미숙 씨의 선택이 옳은 걸까요? 돈 때문에 파탄난 가정,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